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유도훈 평가사라고 하고요. 우리 지금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본 강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강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금 이제 방역 수칙에 따라서 다 뛰어앉기를 최대한 한 거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끝까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우리 강의를 잘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강의실에서 지금 중계 강의로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렇게 이 강의실에 이제 수용 인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강의실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이제 실강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이런 실무 강의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잘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우리 OT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진도 나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유도훈이라고 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호칭을 누구누구 평가사다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제 뭐 유도훈 평가사, 뭐 평가사님 이렇게 저를 이제 앞으로 이제 평가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아직은 좀 제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교수가 될 나이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도 없고요, 학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린 평가사. 저는 평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합격하시면 평가사, 저도 평가사, 그러니까 평가사님 이렇게 서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비 평가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저는 이제 근무는 지금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평가법인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 설명회 할 때 8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임 감정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우리 이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질의응답 같은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우리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카페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게시판이 있어요. 우리 질의응답 게시판. 여기에다가 사진 같은 거 찍어서 같이 올리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훨씬 더 답변이 수월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올리시기 바라고, 혹시 이제 개별적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험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은 일단 실강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학원에 수업 시작하기 전 한 최소한 2시간 아니면 4시간 이렇게 전에 오니까 제가 이제 위에 혼자서 쓸쓸하게 있으면은 오셔서 말 좀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같은 거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혹시 온라인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은 여기 이제 이런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 개인 카톡 아이디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오늘도 아마 이제 강의 중에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계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초심자 무료 강의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번에 제작을 해가지고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까지 합격까지 하시면 이제 감정평가사로 이제 등록을 해드려요. 합격하시고 이제 합격수기 쓰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의 목표는요, 제 매년 목표는 동일합니다. 올해는 이제 기간이 좀 짧아서 좀 빡빡하긴 한데, 금년 2차 시험에서 2차 시험장 가실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금년 2차 시험에서 실무를 명가락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실무를 명가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제가 주문드리는 사항을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강의만 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의 후에 있는 여러 가지 복습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 두 번째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절대로 명가락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꽈락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 요구하는 사항들 잘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명가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생차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처음 2차 공부 시작하신 분들이 꽈락을 면하면 제가 원래 식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합격자 발표 나는 날에 성적이 나오니까요. 그게 한 11월쯤 돼요. 11월, 12월. 죄송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못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뭔가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때문에 공부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소소한 재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옛날에 회식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오면은 회식하면은 큰데 빌려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뭔가 다른 방법들을 좀 찾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서로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명가락 해가지고 저한테 그 캡처 해줘서 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딱 이렇게 그렇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년 이 기본 강의 수강 대상은요, 평가사 시험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와서 듣는 강의가 바로 실무 기본 강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1차 합격 후 처음 하시는 분, 동차 합격 후 다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셋 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한번 했는데 다시 이 강의를 또 들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실무 기본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시작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 기본 강의는 많은 분들이 약간 입문 강의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들었는데 또 들을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워낙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기준을 딱 삼았어요. 우리 이제 문제집 중에 기초 문제집이 하나 있어요. 그 문제집을 시간 내에 정확성 있게 풀 수 있으면 다시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 이러면은 그냥 다시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일반화 좀 시켰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점 문제 수준의 그러니까 기초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을요, 여러분들이 답을 안 보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딱 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기본 강의를 듣고 제가 주문드리는 사항을 정말 100%다 이수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과목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여부인데요. 자, 일단 1차를 공부를 하면 2차에 유리한 건 사실이다. 그건 O입니다, O. 그런데 1차로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를 못한다, 그건 X예요. 자, 그러니까 1차를 붙지 않으셔도 2차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회계 같은 게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회계를 공부를 하고 올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회계를 먼저 듣고 와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이제 준비를 너무 거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를 안 듣고 오셔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도 들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실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그러니까 공부가 길기 때문에 좀 흥미를 가져가셔야 돼요. 아, 해보니까 이거 세 번 정도 들으니까 재미가 없네, 이러면은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흥미를 잃지 않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실강을 듣는 게 유리한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실강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강을 듣는 게 유리한 이유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가끔 비유를 어디다 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빼려고 하는데 헬스장을 다녀요. 헬스장을 갈 수도 있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더 잘 돼요? 헬스장 가는 게 잘 돼요. 왜? 옆에 사람들 하니까. 하니까 나 안 하면 나 혼자 뭔가 뒤처질 것 같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애들 막 근육이 붙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점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은 그냥 쟤는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해서 막 근육 붙은 거지, 내가 뭐 걔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하다가 힘들어, 아유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밥도 먹다가 그냥 그 헬스 프로그램 보다 갑자기 먹방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혼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2, 3일 공부하고 일주일 공부하는 거면은 실강과 인강의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시험이 이제 1년 가까이 준비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강을 들으시면은 좀 지속 가능성이 훨씬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단과의 모든 강의에 모의고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퀴즈를 포함한 모의고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계속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랑 그냥 혼자 하는 거랑 이게 텐션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인강으로 이거 듣고 다 들었어요 했는데 오셔서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못 푸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잘 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푸시는 분도 계세요. 뭐냐면은 혼자 그냥 공부한 거예요. 혼자 이렇게 내가 아웃풋은 만들지 않고 계속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듣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강을 듣는 게 유리한 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뭐 이런 뭐 감염병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많은들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경향이 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니까 와 있는 만큼은 최대한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효용을 최대한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열심히 해야지. 지금이 여러분들 아마 거의 뭐 제가 아마 뭘 시켜도 다 하실걸요, 지금은. 그죠? 집에 가서 그냥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만까지 써오세요. 다 써오실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근데 한
일주만 지나면요. 뭐 그냥 해도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스스로 합리화시키시거든요. 합리화시킨 점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쯤 되면은 여기 계신 우리 나랑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져요.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점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셔서 문제 푸실 때에는 최대한 실전처럼 푸시고 그걸 좀 최대한 활용을 해주세요.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만약에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지라고 해서 막 독서실을 막 1년치를 막 끊어버려요. 처음에는 돈이 있는 투자하고 싶으니까 그죠? 이걸 투자하면 뭔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투자해가지고 막 의자도 막 비싼 의자 갖다 놓고 뭐 책상에 막 조명도 막 무슨 눈이 편안한 뭐 조명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해놓고 막 백색 소음기 갖다 놓고 막 세팅 막 선인장도 몇 개 놓고 뭐 이렇게 해도 딱 세팅을 해놓고 공부해야지 딱 앉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봐요. 이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막 나는 막 움직이고 싶은데 지옥이에요. 지옥. 막 선인장 보면 막 때리고 싶고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학원에 오시게 되면은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실무 강의는 내가 실강으로 듣는다라고 하시면은 학원에 오시면 그 공부하다가 이 학원에 오는 날을 기다리게 돼. 공부를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민간인이라고 말하면 민간인, 그죠? 시험 보지 않는 민간인들을 만나면 스트레스만 받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랑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했다. 회사 사람들은 뭔가 잘 나가고 승진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떨어져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자괴감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 친구들 뭐 다 취직하고 다 가서 뭐 막 넥타이 메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나는 지금 막 추리닝에 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만나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만나면 안 돼.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들끼리 만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점을 많이 느끼시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학원에 오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루틴이 돼가지고 내가 화요일 목요일 학원에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도 잘 가고 공부하는 습관이 점점 좀 잘 길러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면 가는 날이 있으니까 시간이 잘 가잖아요, 그죠? 뭐 제 그냥 추정입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올해 회식도 했었는데 회식이 올해는 어렵고 작년에 할 때도 내년에 회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 회식이고 뭐고 뭐 그죠? 더 어려워졌고 작년보다도 더 내년에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무 과목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실무는요 암기가 없어요. 다행히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뭐 이게 뭐 우리 부동산 관계법규 같은 거 공부하는 뭐 도관 농자 뭐 주상 공동 어쩌고저쩌고 뭐 5533 55 뭐 5665 뭐 이러면서 외우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실무는 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기본 강의는요 복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오시기 위해서 뭔가 예습하시고 계신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복습만 잘하시면 돼요. 오늘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전달드리는 것도 복습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단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예습이 중요해요. 복습이 중요하지 않고. 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야 될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안내 드릴 거예요. 이거는 꼭 풀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실무 공부를 하시면요 다른 과목의 연계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 공부를 이제 실무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실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감정평가 이론에는 이제 이론의 강론이 있고 총론이 있어요. 총론, 강론이 있는데 이 강론은 거의 실무랑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론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실무 때 공부하셨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론 때 공부하셨죠? 이런 말은 거의 안 해요. 강론에 다 나오는 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실무는 이거를 숫자로 써서 푸는 거, 이론은 글로 쓰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법규는 사실은 크게 연관성이 크지는 않아요. 미미하고 여기는 거의 뭐 이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시면 나중에 이론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다 아는 거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이게 실무를요 실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죠? 실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가 기출문제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페이지가 적게는 한 13페이지, 14페이지에서 많게는 24페이지 정도의 한 권의 책이 100분 동안 풀어야 될 문제예요. 처음 봤죠? 원래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거 나올 거 같잖아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50점. 무슨 과거 시험처럼, 그죠? 그렇게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제 그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실무는 큰 방대한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자료들을 해석을 해서 뭐 이런 도면 자료 뭐 아니면 이런 표 자료 이런 것들 해석을 해가지고 공부했었던 평가 기법에다가 이 자료들을 적용시켜서 평가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평가사를 정확하게 실무를 뽑으려면 실무잖아요. 실무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를 시켜야 돼요, 원래는. 자, 오늘 봉천동 몇 번지 가셔가지고 평가서를 작성해 오세요. 뭐 이런 자료를 막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원래 문제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다 지면에다가 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면 정보를 가지고 글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 있는 상황이라는 상정을 하시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 이게 토지 건물이구나. 이게 이제 구분 건물이구나. 아니면 뭐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분할이 된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 답을 기술하시는 게 이 실무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이런 자료 해석 능력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워서는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이런 자료를 해석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적용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암기 과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고요.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답안지 이야기도 제가 좀 이따 드릴 텐데 답안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글씨를 잘 써도 잘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잘 쓰면 좋지만 잘 써야 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글씨 잘 쓰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쓰셔야 돼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가 아니고요. 남이 알아볼 수 있게. 그 정도는 쓰셔야 되고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글씨를 많이 안 써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써보도록 좀 노력을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평생 썼던 글씨 양보다 이 수험 기간 때 쓰는 글씨 양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좀 많이 써보세요. 그러니까 쓸 때 좀 처음에 의식적으로 좀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부하면요 이렇게 펜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 리필심이 계속 쌓여요.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썼던 리필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자랑하려고. 아빠 이렇게 많이 공부했지. 이렇게 뭐 다 이게 뭐냐고 막 치워버리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막 하면은 한 이만큼 나와요. 리필심 두께만.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뭐 거의 이게 0.7mm이기 때문에 또 잉크가 소모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날은 거의 한 자료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제 습관을 잘 길러놓으시면은 글씨가 그렇게 글씨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글씨를 못 쓴다고 해도 알아볼 수 있겠으면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감점 나가지는 않습니다. 알아봐서 채점 해주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시간에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스피드가 필요하죠. 스피드 및 가독성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셔야 돼요. 빨리 잘 써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죠. 빨리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팔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게 쓰다 보면 이게 찌릿찌릿하거든요. 이게 많이 쓰다 보면. 그래서 뭐 이게 이런 뭡니까 이거 뭐 조이는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아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물론 이게 너무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는데 계속 몸이 좋아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위한 근육들은 좀 많이 길러지게 됩니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보호대 같은 거 착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로봇캅 차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의 기구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쓰는 양을 천천히 늘려 나가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수험에 점점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 글씨예요. 전 천천히 썼으니까 잘 쓰는 거고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잘 못 썼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강의 일정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24번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보강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강은 항상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강은 없이 딱 24번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매년 강의를 2차 시험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1회 독을 다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항상 목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3방식 연습까지 하는 거를 이제 항상 매년 커리큘럼에 거기까지를 넣어놔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요일 강의를 2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일요일 강의가 있는 날짜니까 이 날짜 5월 9일하고 16일에만 학원에 한 번 더 오시면 되겠고 이날은 아마 10시에 시작할 거예요. 10시. 오전 10시에. 다른 날짜는 다 오늘과 같은 똑같은 시간이 6시 반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오시게 되면 퀴즈 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바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퀴즈 봐요.
그러니까 그 퀴즈를 보는 시간이 한 2-3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6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퀴즈를 보시고 7시에 제출하시고 강의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반인데 그중에 퀴즈 보는 시간이 한 2-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퀴즈 보신 거는 제출을 하셔야 돼요. 아마 여기 스텝이 있으니까 제출을 하시면 채점을 해가지고 당일날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채점하는 친구 또 한 명 와가지고 가져가서 팍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교재는 그 우리 실무 교재 8판 뒤에 자료가 있는데 8판 가지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정어표 있죠? 정어표는 그냥 수정하시고 정어표는 버리셔도 돼요. 기본 저 8판 수정 사항 그거는 저기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거 가지고 수정하시고 그냥 그거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퀴즈는 다음 시간부터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 문제 5판 천점 문제집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건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아마 구입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법전도 이거 1년 내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무 강의 듣는 중간에 법전은 이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답안지는 학원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퀴즈에 대한 답안지 학원에서 제공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6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한 7시 그러니까 6시 50분까지 퀴즈 보시면 그 퀴즈에 대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채점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끝나실 때쯤에 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적도 바로 그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번 이제 그런 테스팅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퀴즈 봤는데 맨날 아이고 오늘도 아닌가? 내일 언제 걸릴라나 이러시면 안 되고 항상 그 저기 쫀쫀한 느낌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저기 응시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판서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판서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뭐 오늘 첫 시간에만 이거 쓰는 거고 이거 이제 이번 시간 끝나면 저기 갖다 치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필기만 하면서 쓸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하실 때는 그 이제 교재에다가 직접 갖다가 막 이렇게 필기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실 때는 연필이나 아니면 다른 연습장 같은 데다가 기술을 하셨다가 복습할 때 책을 읽어보면서 다시 옮겨 적으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저기 해당 사항은 없는데 인강수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요일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못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실강에 못 오시는 경우에도 못 오시는 경우에도 퀴즈는 꼭 보세요. 보셔가지고 화요일 강의라고 하면은 화요일 강의는 오늘 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에 대한 퀴즈가 월요일 정오에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 학습 게시판에 딱 올라와요. 그리고 답안 제출은 자정까지 12시간 안에 풀어서 올리시면 돼요. 목요일은 수요일날 올라와서 수요일날 자정까지. 그러니까 하루 전에 보시는 거예요. 인강 수강생들은. 일요일은 토요일날 올라와서 토요일날 자정까지. 이거 2번밖에 없을 거니까 어차피. 제가 어제랑 오늘이랑 좀 기침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 걱정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요새 이거 제가 크잖아요. 커가지고 이제 건강한 줄 알고 이렇게 반팔 입고 돌아다녔다가 어느 날인가 목이 간질간질 하더라고. 이거 안 되는데 내가 다음 주에 강의인데 이러면서 계속 간질간질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필이면 강의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은 겁니다. 아마 지난주 토요일날 강의에서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도 안 나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침할 때마다 앞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눈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이게 20분이면 20분, 20점이면 20분, 10점이면 10분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난 인강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혼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거기 정말 시행착오 중에 대표적인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시험 시간 지켜서 해주세요. 제가 옆에 가서 뭐 뺏어오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인강 수강생분들 가가지고 왜 시간 왜 오버했어요? 뺏어 이렇게 못하잖아요. 실강에서는 뺏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실강에 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꼭 시간을 지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그 공지사항이 따로 나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학습 게시판에다가 해서 올리시면 방문각이 참 그런 건 잘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일단은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뭐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온라인 답안 수고하고 그다음에 성적 처리하고 이렇게 다시 게시하고 그다음에 개별 그 채점 결과 같은 거 다시 보내주고 첨삭한 그걸 다시 보내주거든요. 우리가 다 태블릿으로 채점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마음에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이게 사실 간평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시험 때문에 만든 건데 우리가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잘 쓰는 거예요 지금. 자, 됐고요. 성적 공시는 아마 우리 학원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인강 수강생까지 포함해서 붙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붙이겠지만 하여튼간 매번 매 차시별로 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판 교재 요거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제 7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매년 한 번씩 개정판을 내기 때문에 7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요. 제가 추록본을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추록본이 모든 수정사항을 다 포함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제가 그건 죄송하지만 다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바꾼 게 많아가지고 다는 못했고 대부분은 했는데 이제 크게 바뀐 부분들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책에다 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 수강하시는 분들도 뭐 제 교재를 감사하게도 많이들 봐주셔가지고요. 이게 아마 거기다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 이거를 제가 판매가 얼마 됐는지 오늘 보니까 한 2,200부 됐더라고요. 우리가 2차 수험생이 지금 몇백 명이니까 두 권씩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뭐 대학교에서도 좀 사서 봐주시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가장 잘 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좀 봐주시면 좋을 8판으로 하시고 7판이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좋지만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비용적 부담이 없다 이러면 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록본을 통해서 좀 불편하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정도입니다. 법전은 웬만하면 새 거 사세요. 이거는 요거 뭐 개정된 거 찾아가지고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이거 새 거 사는 게 기본 시급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개정된 거 찾아서 출력해서 갖다 붙이고 뭐 또 이거 하고 막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본 시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판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건 다음 강의인데요. 다음 강의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는 좀 분량이 커가지고 당일날 채점해드리진 못하고 수고해 가서 일주일 후에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강의까지 이 다음 강의 8월 5일까지잖아요. 2차 시험이 8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잘 이수하시고 가시고 엔드 시험 문제가 좀 내가 공부한 거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주면 꽈락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가 실무가 어려웠어요. 75% 꽈락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명과락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3명. 제가 같이 이제 3명.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식사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뭐 4명이나 5명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3명인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75%의 꽈락 그 합격 저한테 말한 사람만 3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1번 문제가 3방식이 나왔어요. 3방식이.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요 3방식 연습이라고 하는 요 타이틀에서 문제가 딱 1번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만 딱 풀어내면 점수가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2번, 3번 문제 빵빵 맞아도 1번 문제에서 40점짜리 중에서 한 30점 맞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에서 뭐 개념만 써가지고 왜냐면 다른 문제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기본 강의 때 다 하긴 했었으니까 잘 많이 안 해봐서 그렇지. 그것만 대충 써가지고 해도 40점 넘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무 꽈락만 넘기면 거의 합격에 가까워졌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안 된 사람들인 거지. 그렇죠? 이론 복귀가 아직 안 됐으니까. 어쨌든 꽈락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됐고요. 우리 연간 계획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차 시험 전까지는 이제 그 영순환이라고 하는 3방식 연습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다음 진도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단과가 끝나고 이제 8월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스터디도 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8월부터 연말까지는 스터디랑 단과가 좀 이렇게 같이 오버랩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내년 되면은 이제 스터디 위주로만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죠? 기본서가 좀 두꺼워요, 그죠? 한 2, 3kg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분철하시려면은 분철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책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별로 안 봐요. 보실 거라고 해가지고 책상에 꽂아놓긴 하거든요. 왜냐면 뭐 회사 갔는데 뭔가 내가 자격증 따고 갔으니까 뭔가 공부한 티는 내야 되겠는데, 그죠? 이거 뭐 책밖에 없잖아요. 책 갖다 꼽아놓는데 보진 않습니다, 잘.
그래서 분철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분철하실 때는 뭐 파트가 네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하고서 자르고 4를 하시거나 1, 2 자르고 3 자르고 4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철하셔도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실무의 체계는요, 제가 매 시간 시작할 때마다 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칠판 좌측에다가 항상 쓰고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가 뭐 오늘 하게 될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랑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믿을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00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102페이지까지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할 겁니다. 오늘이 페이지 수는 제일 많이 나간 날이에요. 페이지 수로는 앞에 부분 쫙쫙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02페이지까지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초 부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보는 퀴즈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우리가 3방식이라고 하는 감정평가 기법에 대한 걸 한 달 정도 공부를 해요. 요 3방식 기법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기본서 천점 문제라는 얇은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 있는 진도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기법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천점 문제집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각각의 부분에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24차시 강의 동안 다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소개를 드렸어요. 우리가 뭐 저기 OT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새 유튜브도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뭐 펜이 어쩌고 뭐가 좋고 뭐 고시용 펜만 쳐도 막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0.7mm를 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0.5mm는 너무 얇고 이게 손이 아파요. 펜이 안 나가 앞으로. 그러니까 펜이 안 나가면 이게 저항이 생기니까 더 힘을 많이 주게 되고 더 손에 이렇게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0.7mm를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0.7mm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펜이 잉크가 잘 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많이 썼어? 시작할 때는 여기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여기 있네. 와, 이건 뭐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일단 우리 0.7mm 쓰셔야 돼요. 그게 잘 보여요. 답안지 기술하는 데 있어서. 만년필이나 플러스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뭐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3대장이죠. 에너기가 사라지다, 제트스트림. 3대장 중에 하나를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3개를 사셔가지고 한 번씩 써보시고 내 필기감에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부할 때 그냥 그 서점에 가니까 고시용 펜 탑 3인가? 이렇게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제일 높은 거. 그때 그게 에너기 됐다면 에너기로 사가지고 쓰니까 괜찮네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썼었어요. 답안지를 이제 오늘은 대부분 없으신데 답안지를 이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많이 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조금씩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모든 필기는 답안지 하셔야 돼요. 모든 필기는. 왜냐면 여러분들은 답안지에다가 답을 쓸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그 필기는 모두가 다 답안지에다가 시장 갈 때 쓸 때도 답안지에 쓰세요. 이제 뭐 두부 뭐 이거 쓸 때도 답안지에다가 쓰시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답안지밖에 없어야 돼요. 답안지는 그냥 많이 사두세요. 어차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합격한 친구들이 보면은 자기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답안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놔요. 나 이만큼 썼지롱 해가지고 막 이 정도 쌓아놔요. 진짜 그래요. 저도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죠. 모든 걸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죠. 내가 얼마큼 썼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아 좋아 이러면서 펜도 많이 쓰고 아 좋아 스스로 그냥.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은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낼 수 있는 건 많지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칭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내가 공부라도 많이 해야지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책 막 공부하다 보면 책 옆에가 이렇게 막 더러워지고 막 이렇게 까매져요. 좋아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죠. 이런 것들 스스로 이렇게 좀 셀프 칭찬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대해서. 답안지 많이 사셔야 되는데 답안지는 학원에서 사셔도 되고요. 답안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100점짜리랑 1000점 답안지가 있어요. 100점짜리 뭐냐면은 8장짜리. 우리 8장에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8장 100점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주는 답안지가 그 100점짜리 답안지라고 소위 불러요. 꼭 100점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100점짜리가 이제 하나 100점 답안지라고 불리는 게 있고 1000점짜리는 100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점짜리는 실제로 점수로 따지면 한 1200점 되는 거지. 100장짜리. 근데 연습하실 때는 얘는 단가가 비싸요. 왜냐면 이게 표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1000점짜리 쓰세요. 1000점짜리 써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잘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서도 팔거든요. 이거 1000점짜리 3000원에 팔아요. 3000원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 3000원에 팔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여기가 제일 싸길래 택배 18건까지 택배가 된대요.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쌓아놓고 쓰세요. 쌓아놓고. 약간 PPL도 섞여 있습니다. 저랑 관련된 건 아닌데 그냥 제 수험 그 관련된 정보에 이렇게 그 연락을 하시는 분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여기 복사집 되게 많이 이용해요. 스피드라고 하는 복사집이거든요.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답안지는 18건 그냥 택배로 해가지고 딱 배송해 주니까 이것도 들고 가서 하려면 이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18건 해서 쌓아놓고 쓰시면 금방 써요. 또 금방 써야 해요. 아시겠죠? 사놨는데 이게 뭐 계속 줄지가 않네 그러면 안 되고요. 사놓고 하루에 300점씩 푼다고 했을 때 300점씩 푼다고 했을 때 1000점짜리가 한 1200점이니까 한 4일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18건이면 한 70며칠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중간중간에 좀 쉬었다고 쳐더라도 한 3달, 2달이면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달이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3달이면. 그러니까 3달 지났을 때 이게 안 없어졌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쌓아놓고 쓰시면 금방 없어집니다. 답안지 그렇게 해서 구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답안지를 좀 가지고 오셔서 거기다가 좀 이렇게 필기도 많이 하세요. 계산기는 카시오. 요거 제가 카시오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예요. 저랑은 카시오. 요거 제일 많이 쓰고요. 그 계산기 이거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최대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쓰시고 9860 시리즈면 돼요. 뭐 G2, SD, G2, 뭐 2, 3, 뭐 G3, G3 뭐 어떤 관계 없어요. 9860이면 돼요. 요새는 9860이 G2가 이게 좀 단종됐다고도 하더라고요. G3가 나오고 G3 사셔도 돼요. 지금은 중고로 사셔도 관계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즌이 중고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시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계산기는요 합격해도 팔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가 쓰던 계산기를 팔지 않아요. 그거 10몇만 뭐 6, 7만 원 받으려고 계산기 안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기는 실무 자기 업무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는 한번 사면은 진짜 오래 쓰면은 막 15년, 20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신품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원래 이제 학원 이게 왜냐면 구입하시는 게 좀 어려워서 학원에다 갖다 놓고 팔 생각도 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AS가 문제예요. AS가.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가 좀 어렵게 됐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아마 이 계산기가 뭐 재고량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요 9860 시리즈를 사시면 되고 TI도 쓰시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나밖에 안 써요. 쓰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뭐가 안 돼. 뭐 키가 안 먹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봐야 될까 옆에 사람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얘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사용하셔도 관계없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계산기 특강이라든지 아까 계산기 특강 모든 것들이 다 얘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쓰게 되면은 뭔가 또 추가적인 비용을 그러니까 추가적인 또 시간을 또 투자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시오를 하시기 바라고요. 특강은 따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설명드릴 거고 또 필요할 때마다 어디 가서 들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도 했던 내용인데요. 스터디는 이제 모의고사 채점 첨삭이 이루어지는 강의예요. 8월달부터 진행하는데 스터디 전에 퀴즈, 단과도 다 스터디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혹시 이제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모집한다면 아마 저기 게시판에다가 그 개별 스터디 모집하는 걸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쓰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뭐 공부를 같이 하는 거는 5인 이상도 관계 없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뭐 잘 근처에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혹시 학원에 오시면 또 학원에서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듭니다. 옆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법전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고요. 공부 장소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하루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실무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듣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 걸리고요. 그다음에 복습하는데 정상적으로 복습하시면은 최소 3시간, 최대 5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실무 들으니까 일단 이틀은 실무 공부에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하루에 공부해야 될 시간이 최소한 7, 8시간씩은 계속 돼야 돼요.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부 시간은 뭐 미니멈 6시간이고 점점 늘려서 10시간 이상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OT 관련된 사항이었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원래는 제가 강의를 할 때 3시간 강의를 하면은 1교시는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고요. 2교시는 1시간, 마지막 시간은 한 3, 40분 하고 딱 마무리를 해요. 쉬는 시간 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은 1교시 OT라서 좀 일찍 마무리가 된 것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기본서 이제 1페이지부터 나갈 거예요. 1페이지부터.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시계로 2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